오늘은 모의고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우린 지금 단락단락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모의고사엔 유형이 많죠, 여러분. 주제도 있고, 맞죠? 뭐 요지도 있고, 빈칸 문제도 있어요. 빈칸 문제. 이거 추론이라 하죠. 추론 문제도 있고,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추론이죠. 이 밑줄 맞죠? 밑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추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맞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달할 때 뭐 지구의 환경을 지킵시다 이렇게 막, 맞죠? 글을 재미없이 쓰진 않을 거잖아, 맞죠? 어떤 키워드 2개가 있고 그 키워드 2개로 주제를 만들겠지만 군더더기 얘기가 많이 나가요. 요 2가지를 도출해낼 때까지 중간에 이제 거치는 과정들이 많잖아, 얘들아. 예시를 줄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유형만 다를 뿐이지 결국 묻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 요거 맞죠? 요거 딱 하나,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요거 2개를 찾아가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이것도 못 찾으면서 막 요령만 배워가지고, 맞죠? 뭐 특정 단어가 나오면 뒤에가 중요하다 하고, 첫 문장 했고 뭐 마지막 문장 읽고 답을 찾는다 하면서 막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고, 맞죠?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막 거의 없고 이러면 저절로 다 되는 건데, 맞죠? 본인은 기본기도 없고 단어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요령만 배워가지고 등급 하나 올려서 그런 게 그렇게 크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차 얘기하지만 기본기, 그렇죠? 기본기가 돼 있으면 영어를 하고 나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영어를 계속 할 텐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그렇죠? 그래서 현행 모의고사 뭐 고3 꼴 쳐서 한 1등급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토익, 토플 뭐 이런 쪽으로 전형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고3 모의고사를 1등급 받는다는 얘기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요령만 가지고 고3 정도 모의고사를 1등급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답만, 맞죠? 답만 찾고 어디가 중요하고 이런 거 빠지지 말고, 고등학교 뭐 짧게 일찍은 중학교 때부터, 맞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해석하고 다양한 문장 접하고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쌓으세요. 기본기를 쌓고, 그렇게 기본기가 된 애들은 뭐 빠르면 고2, 맞죠? 뭐 고3 때 시작해도 별로 늦진 않아요, 여러분. 맞죠? 이 기본기가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뭐 그 끼워 넣기 있죠. 문장 삽입 그런 문제나 뭐 순서, 맞죠? 이런 것들은 기본기가 돼 있으면 뭐 한 30문제만, 맞죠?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리면 감이 생겨요, 감이. 이거 삽입 문제도 한 30문제만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풀어버리면 감이 생기니까 실력을 쌓으세요. 18번 한번 해볼까요? 로이어, 우리 변호사를 하잖아, 얘들아, 맞죠? 선생님이 또 응답을 맞춰볼게요. 변호사들은 묘사한다. 오너십은 소유, 요거 소유하다니까, 맞죠? 소유권, 뭐 그런 얘기겠죠? 머릿속에서 빨리 변호사를 하나 상상하고, 맞죠?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구나. 번들이구나. 번들 업 스틱. 요걸 딱 읽고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롯데리아입니까? 치즈 스틱 있죠, 치즈 스틱. 맞죠? 근데 치즈 스틱이, 이런 스틱이 원래 한 개잖아, 얘들아. 맞죠? 한 개인데 번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한 4개, 8개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치즈 스틱이 이렇게 해서 번들, 맞죠? 1,200원이던 시절인가?
그래서 이러면은 요런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머릿속으로.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첫 번째 조언은 글을 읽을 때 여러분 글자를 읽지 마시고 그 글자 속의 이미지를 읽으세요. 이미지.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내 친구, 내 엄마, 맞죠? 내 가까운 사람 혹은 내 가까운 물건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세요. 자, 이 비유는 도입됐어. 옛날에. 그것은 바꿨어. 티칭과 관행을 법에. 맞죠? 비유, 메타포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알고 풀어야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기본기를 채우세요. 여러분. 비유는 유용해. 왜냐하면 그것은 도와. 우리가 보도록. 맞죠? 오너십을. 그룹핑? 그룹핑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이 번들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은 아니어도 같은 의미죠. 여러분. 단어들 의미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맞죠? 의미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이 반복이 되면서 걔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글은 키워드가 몇 개? 2개죠, 여러분. 이게 합쳐져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의고사는 이 키워드 2개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거 2개를 찾기 위해서 막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 읽다가 보면 막 옆길로 세고 막 맞죠? 내가 읽었던 기존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문장에서 이제 해석이 좀 되거나 맞죠? 혹은 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왔다 하면 그런 데서 이제 푹 빠져가지고 오답을 찍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 여러분 그거는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찍기죠. 찍기. 찍어서 맞춘 거예요. 찍어서. 근데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찍기도 실력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찍기 실력. 그게 온전히 찍기 실력이 아니라 기본기가 있으면 굳이 100% 이해하지 않아도 70%를 이해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실력이 50 있으면서 여러분 맞죠? 70을 목표로 그거는 도둑놈이죠.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자, 오너십을 그룹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 인간 사이의 어떤 권리. 그런데 그것은 separated 분리될 수도 있고 put back together 다시 합칠 수도 있죠. 선생님은 방금 그 상상에서 요거를 엄마 줄 수도 있고 요걸 언니 줄 수도 있고 진짜 나중에는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놔 스틱 내놔 4개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했던 말을 또 할 것 같아요. 왜 여기 와서 반틈 왔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전환되기에는 늦었어요. 맞죠?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When you say 너가 말할 때 내 거라고. 맞죠? 자원이 나왔어요. 어떤 물건을 지칭하겠죠. 어떤 물건을 내 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의미한다. 너는 가지고 있다. 많은 스틱을. 이거 내 거라 하면 내가 최소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그것은 이루고 있다. 풀번들을 스틱, 렌트 스틱 이런 애들은 이름 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이 스틱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많다 이 말이겠죠. 맞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쪼갠다 스틱을 맞죠? 땅도 나누듯이 있어. 이것도 방금 했던 거하고 또 비슷비슷한 거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위에서 내용을 대충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죠. 근데 얘가 잘 안 됐다 이걸 읽어서 어떤 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많다 이 정도 힌트밖에 못 얻어요, 여러분. 맞죠? 뭔가 많네 이런 것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라고 못해도 요렇게 생겼어요 라고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개 있는데 맞죠? 줬다 뺏을 수도 있고 맞죠? 줄 때 1개 없다가도 다시 가져와서 4개 되는구나. 자, 요 단어가 여러분 요 단어가 머릿속에 처음에 칠 때 체크까지 해놓은 사람은 훨씬 좋겠죠, 여러분. 첫 줄에서 키워드는 100% 1개는 줍니다, 여러분. 1개는 주죠. 2개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첫 줄만 읽고 답 나온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얘들아. 알죠? 왜 거의 다 주거든. 그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 출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군. 알죠? 그러면 시간이 확 절약되고
제일 마지막에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문제 푸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방법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 뭐 장황스럽게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자, 요 정도 맞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선택지의 단어 하나만 몰라도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모의고사 풀면 뭐하나요, 여러분? 내용 파악 넌지시 맞죠? 내용 파악 하면 뭐예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다 틀릴 텐데.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맞죠? 우리가 너무 시험으로 접해서 그런데 언어이기 때문에 맞죠? 단어 모르면 끝이죠, 여러분. 자, 합법 법적인 의무 맞죠? 자원을 개발할 법적 의무. 자, 또 객관 선택지를 읽을 때는 또 객관적으로 맞죠? 본문 내용을 잊으세요. 잊고 1번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원을 개발하고 싶은데 법적인 의무. 정말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여러분. 맞죠? 2번은 이거 부동산이죠, 부동산. 맞지? 여러분 예시 중에 하나 나왔다고 부동산 빡 쓰는 이 출제자의 어떤 의도. 맞죠? 너희는 바보야. 이런 의도. 맞죠? 다음 권리. 오너십. 맞죠? 소유권, 권리. 사용하려는 한 가지 측면을 재산의 일부만. 맞죠? 일부. 요 일부라는 것 때문에 찍으면 여러분 그게 과연 찍기일까요? 실력일까요? 실력이 반영된 찍기죠,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찍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4번. 공유될 건물 테넌트에 의해서, 세입자들에 의해서. 이거 여러분 예시에 테넌트 한 개 나왔다고 이거 쓰는 이 스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5번은 필성랜 땅이죠.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직거라고. 답 3번. 얘들아, 이거 얼마나 별거 아니니, 얘들아. 기본기가 있으면 정말 별게 아니죠, 여러분. 기본기를 쌓으세요.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매일매일 종이 한 5장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만나는 단어들 적어서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단어 외우세요.